이번 영상에서는 바닐라 RNN과 LSTM 모델의 수식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RNN 모델과 LSTM 모델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한 그들의 그 구조가 수식으로 어떻게 표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닐라 RNN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 바닐라 RNN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기를 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러한 그림을 어떤 식으로 테크니컬 레포트라든지 논문에서 표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As shown in Figure 2. 이 Figure 2가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을 얘기하고요. 바닐라 RNN은 Sequential Input를 취한다. 그런데 이 Sequential Input이라는 것을 이렇게 집합 기호로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집합이라는 것은 순서가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 안에 속한 이 원소들, 집합 안에 속한 이 원소들을 이 원소들이 순서가 있다는 것을 표기를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요소들마다 그 상단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놓았어요. 여기 보시면 괄호로 해가지고 숫자 0부터 t번째까지 표기를 해 놓은 걸 알 수가 있고요. 흔히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그 0번째부터 해서 t번째 것까지 순서를 가진 요소들이 모인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집합 기호다 보니까 혹시나 이것을 단순히 집합으로만 생각할까봐 명시해주고 있죠. 시퀀셜하다고. 시퀀셜 인풋이라고. 그래서 0번째 시점에 들어온 거, t번째 시점에 들어온 거 해서 그 사이에 또 많은 인풋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왜 그러면은 괄호가 쓰여져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노테이션, X가 왜 이게 볼트체로 되어 있는지, 이게 왜 괄호가 씌워져 있는지, 이 아래로 내려가 보면 H는 뭐고 W라는 것을 왜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얘는 소문자로 썼는지에 대한 이 기본적인 노테이션에 대한 설명은 본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0번째부터 t번째 것까지의 x라고 표기를 해놓고서는 각각의 x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x의 t번째, 여기서는 소문자 t를 쓰는 것은요, 일종의 관례인데요. 이 0번째부터 대문자 t번째 것까지라고 표기를 했으면 이 안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포먼 돌릴 때 쓰는 그런 반복자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몇 번째라고 임의의 번째를 지칭할 때 쓰는 녀석으로는 소문자 t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대문자 t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알아보기가 편하죠. 뭐 그렇게 안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게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t번째 녀석은 리얼 넘버이고 m개의 값으로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x의 t번째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 t라는 것에 너무 의미를 두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x의 이미 t번째 녀석만 이런 거구나, 나머지 녀석들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0번째부터 대문자 t번째 것까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형태이다, m개의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녀석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서 또 Time Variant Hidden State Vector라는 이름을 멋지게 쓰면서 그 소문자 h를 쓴 다음에 t번째를 또 얘기하고 있죠. 같은 t가 쓰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주세요. 그래서 h의 t번째 녀석도 n개의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녀석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읽어보고 나면 딱 한 문장 봤는데 뭔가 길죠? 여기까지 읽고 나면은 사실 이 왼쪽 그림에서 또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이 이 그림의 내용과 이 설명문의 내용이 일치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화살표가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화살표가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앞서 봤던 제가 이게 번째라는 그 용어를 은근슬쩍 썼었던 T라는 녀석, 소문자 T라는 녀석이 있었죠. 그게 여기서도 쓰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동일하지 않습니까? 소문자 x t번째, 소문자 x의 t번째. 동일한 녀석이 바로 이 왼쪽에서도 짜잔 하고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번째라고 일부러 설명을 드렸던 것은 이게 실제로 그 시퀀스에서, 시퀀셜한 인풋에서 임의의 번째를 지칭할 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t번째 x가 있고 t-1번째에 해당되는 x도 그려져 있고 t 플러스 1번째에 해당되는 x도 함께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t 플러스 2번째, t 플러스 3번째 x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들을 전부 다 그리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선 이제 줄여서 점점점이라고 써놓고 있는 것이죠. 이 왼쪽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그러면 x의 임의의 t번째 녀석, 이 모든 이 세 개의 각각의 녀석들이 n개의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h, t번째 것도 소개를 해주고 있죠. n개의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것이다. h도 여기 등장하고 있잖아요. t번째에 h가 있고 t-1번째의 h가 있고 여기도 t 플러스 1번째의 h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게 시퀀스라는 거잖아요. 시퀀셜 인풋이었잖아요. 0번째, 다음에 1번째가 있는 것이고 1번째, 다음에 2번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순서가 존재하는 것,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t-1번째 다음에 여기가 다 t-1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칸 시간이 흘러가서 t번째가 되는 것이고 또 한 칸 흘러가서 t 플러스 1번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른쪽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At step t, t번째 스텝에서 the model takes input x, t를 취해서 updates the hidden state h, t-1번째, t-1번째 h를 t번째의 h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즉, 이 개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t번째 스텝에서 그 입력값 xt를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t-1번째 h를 t번째에 해당되는 h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이게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읽으시면서 아, 이거 너무 이상한데 너무 어려운데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이러한 테크니컬 레포트나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문장들이요,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수식 형태가 껴들어가 있을 때에는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장인데 뭐 금방 읽고 넘어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읽으신 다음에 다시 그림을 봤다가 다시 또 본문을 읽었다가 하시면 이제 금세 이제 눈에 뭔가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t번째 스텝을 보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화살표가 있는가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화살표가 있었지요. 그러면 t번째 스텝에서 보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잘 보면 x의 t번째 x가 위로 올라가서 t번째 h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 이거는 t번째 녀석은 t번째 녀석이 있어줘야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t번째 녀석을 만들 때 이 xt만 필요한 게 아니라 왼쪽에서 화살표가 또 하나 들어오죠. 이것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쫓아가 보면 t-1번째 스텝에 h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t번째 h를 만들려면 그 이전 스텝인 t-1번째 스텝의 h와 그리고 t번째 스텝의 x를 취해서 이 두 놈을 취해서 t번째 h가 만들어진다 라고 그림에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을 정확히 이 문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xt를 취하고 t-1번째 h를 t번째 h로 바꾸게 된다, 업데이트하게 된다. 사실 업데이트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t-1번째와 xt를 둘 다 입력으로 취해서 t번째 h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바로 그 아래에 써져 있는 이퀘이션을 보시면, 이 수식을, 1번 수식을 보시면
더 그런 개념이 명확히 표현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이 가장 명확한 표시 방법인 것이죠. 보시면 xt 여기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t-1번째 h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을 안 했던 두 녀석이 더 등장을 하고 있죠. w와 v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보통 바로 이어서 그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게 되어요. 그래서 w와 v는 어떤 녀석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짤막하지만 weight 매트릭스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몇 바이 몇 짜리 그 매트릭스들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f라는 녀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번 수식에서 이 ht번째 녀석을 정의를 할 때 이 t-1번째 h와 t번째 x를 사용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값을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소개한 f의 입력값으로 넣어서 나온 결과물을 지금 ht라고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을 일단 보시면 이게 왼쪽 그림에서 그것을 정확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ht-1번째 그게 바로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오는 이 화살표 안에 담겨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 w라는 파라미터가 있는 것이에요. w와 곱해져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표기를 안 했지만요. 그래서 이 w라는 녀석이 바로 이 화살표 안에 숨어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걸 여기서 이렇게 대문자 w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대문자 v는 어떤 화살표에 해당되는 녀석이겠습니까? 바로 xt번째에서 위로 올라올 때 바로 이 맨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v라는 녀석과 곱해져 가지고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ht-1번째에서 w랑 곱해져서 온 것과 xt번째 녀석을 v랑 곱해져서 올라온 것과 이 두 녀석을 함께 더해가지고 더한다는 그 표현 자체는 여기서 암묵적으로 그냥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퉁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한다면 여기다 뭐 플러스라고 표기한 하나의 노드를 따로 둔 다음에 동그라미를 하나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뭐 f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 주었더라면 좀 더 명확하겠으나 오히려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좀 더 산만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알기 쉽게 그림을 개념적으로만 보기 편하게 그리려면 딱 요 정도 레벨로 그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더하기, 덧셈을 하는 이런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략을 해가지고 지금 그냥 화살표가 들어가는 것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번 수식에서는 f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왼쪽 그림에서는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라고 써놓았어요. 실제로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In this paper we use tangent hyperbolic as activation function. 그러니까 f로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무궁무진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이것을 f라고 표기를 하기보다 자신들이 실제로 사용한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물을 바로 이 ht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그냥 바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물을 취한 게 ht야 라고 화살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같은 화살표여도 굉장히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그림이 굉장히 함축적인 것이에요. 이 w라는 파라미터와 곱해져서 들어오는 것, v라는 것과 곱해져서 들어오는 것을 표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더하기는 생략이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죠. 그냥 결과물이 위로 올라갔다. 그 정보만 담고 있는 화살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볼 때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수식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f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ht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ht라는 건 리얼 넘버 n개로 이루어진 값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얼 넘버 벡터죠. 그래서 그 벡터로서 정의를 했어요. n 디멘셔널 벡터로서. 그러므로 ht-1번째 이것도 n 디멘셔널 벡터였잖아요. 그리고 x는 m 디멘셔널이었죠. m 디멘셔널 리얼 넘버 벡터예요. 그러니까는 요 두 녀석을 잘 합쳐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걸 덧셈을 하려면 이거 디멘션 서로 맞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w와 v가 각각 몇 바이 몇 쉐입을 가진 매트릭스여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유추가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함으로써 이게 다시
n 디멘셔널 리얼 넘버 벡터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softmax outpu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fter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t번째 h가 더욱더 추가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쓸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와 같은 거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써서 K개의 클래스들에 대해서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고자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K개의 클래스에 대한 임의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이 계산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whole sequence at step t, 그러니까는 모든 시퀀스에 대하여서 스텝 t번째, 가장 마지막 번째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번째는 여기서는 지금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가장 마지막 번째 t번째에 대해서 수식을 정의하고 있어요. 자, 왼쪽 그림에선 지금 t번째, 마지막 번째, 대문자 t번째를 지금 표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미로 요 녀석을 그 대문자 t번째라고 지금부터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은 t 플러스 1번째 h가 아니라 대문자 t번째 h라고 지금부터 생각을 해주세요. 요거는 대문자 t번째 y가 되는 거고, 대문자 t번째 x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거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pi는 한 다음에 softmax 괄호 열고 그 다음에 u, 대문자 u에다가 ht를 곱해주고 있어요. ht는 바로 요 녀석이죠. ht랑 u라는 녀석을 곱해주고 있는데요. 처음 보는 녀석이죠, u는. 그래서 u에 대해서도 역시나 아랫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문자 u를 정의할 때 소문자 u 여러 개의 묶음이다 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할 때는요, 이 대괄호 안에 들어간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u라는 녀석들은 다 리얼 넘버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각각의 소문자 u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표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이에요. 마치 t번째 h나 t번째 x가 리얼 넘버 m개랑 n개의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녀석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해줬던 것처럼 이 아래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겠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정의를 해주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수식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이렇게 표기가 되면 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벡터들이에요. 리얼 넘버 벡터들이고, 이 벡터들을 모아서 만든 매트릭스다 라고 대문자 u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u가 1번째 것부터 u의 n번째 것까지 존재한다 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요. 근데 여기 위에서 2번 수식에서 지금 그 softmax 함수에 대해서 풀어서 써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ht랑 u의 j2번째 거랑 지금 곱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ht라는 것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거는 n개의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게 지금 곱해질 수 있으려면은 이 u라는 녀석도 n개의 리얼 넘버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1번째부터 n개까지의 그 u로서 표기를 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표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 위에서 표기를 할 때에는 똑같이 이렇게 이 밑에 첨자로 해가지고 제2번째라고 표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지금 좀 헷갈리게 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좋지 않은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UJ라는 것은 결국엔 n-dimensional real number 벡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HT번째 것과 곱해져 가지고 나온 것을 다 익스포넨셜한 결과물을 다 더해주고 있죠. 다 더한 다음에 분자 부분에는 그 임의의 i번째에 해당되는 것만 곱해서 나온 것을 익스포넨셜 구한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소프트맥스가 원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소프트맥스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는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그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리커렌트 뉴럴 네트워크 쪽 설명하는 수식은 아주 잘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반면에 소프트맥스 아웃풋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헷갈리게 써져 있고요. 그림하고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이 왼쪽 그림에서는 각각의 스텝마다 그 y라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고 있고요. 그걸 y라고 또 지칭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오른쪽에서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y라고 부르는 것이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쓰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것을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다. i번째에 대한 프로버빌리티 값을 pi라고 지칭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쵸? i가 뭘 지칭하는 거에 대한 설명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좀 테크니컬 레포트를 많이 읽어보신 분이라면 K의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것이니 이 임의의 K의 클래스들 중에서도 임의의 i번째 클래스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아마 유추가 아마 쉽게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추를 해가면서 수식을 읽도록 하는 이런 설명은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될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헷갈리게 써놓은 거 아까 있었죠. 이렇게 벡터를 모아서 만드는 매트릭스를 표기할 때 이 밑에 첨자로 쓰이는 것, 이 표기법과 이런 식으로 쓰이는 이 표기법이 사실 여기서는 얘는 뭐 그 종벡터를 얘기한다면은 여기서는 그 종벡터를 얘기할 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녀석은.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n번째 것까지의 그 값 자체를 의미하는 것을 여기서 표기를 해주고 싶었으면 여기서는 지금 그럼 u라는 녀석의 쉐입에서 행의 개수가 여기서는 k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칭할 때 지금 j라는 노테이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맞지 않는 지금 용법으로 쓰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헷갈리게 써져 있는 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그 벡터들이 몇 바이 몇, 뭐 매트릭스라면 몇 바이 몇인지, 벡터들은 몇 디멘셔널 리얼 넘버 벡터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먼저 한 다음에 수식을 써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식 레벨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수식이 등장하는 것들을 말 그대로 씹어 먹다시피 이해를 한 상태가 되신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 각각의 수식에 등장하는 파라미터들의 의미, 그들의 모티베이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t번째 h를 구할 때 w랑 v라는 두 개의 매트릭스가 쓰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매트릭스가 각각 가지는 값의 의미가 무엇이 될까요? 즉 x랑 곱해지고 있는 v와 t-1번째 스텝에서의 h랑 곱해지는 w가 가지게 되는 값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모티베이션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ht-1번째 거, 그 h가 왜 t번째 h를 구할 때 쓰여야만 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모델이 가진, 또 이 수식이 가진 한계점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런 새로운 RNN에 쓰일 수 있는 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LSTM을 썼어, 나는 GRU를 썼어, 그러니까 난 RNN을 쓴 게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적절치 않을 거예요. 이 LSTM이라는 것은 사실 그 RNN 구조 안에서 그 RNN 셀의 한 종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앞장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바닐라 RNN이라는 거, 요 구조가 결국엔 리커렌트한 구조잖아요. 이전 스텝의 것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는, 그죠? 이게 이전 스텝의 것이 자기 자신으로 들어온다는 이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 펼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걸 펼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려놓았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좀 더 제너럴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나 자신, 이 H에 해당되는 나 이전 스텝의 것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RNN, 리커렌트 뉴럴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커렌트한 이 구조를 가진 것을 리커렌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부르고 있는 것인데, LSTM은 그럼 리커렌트하지 않은 것일까요? 당연히 LSTM도 리커렌트한 구조 안에서 쓰이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서 본 바닐라 RNN에서 가장 코어에 해당되는 그 메커니즘,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말 그대로 뭐 코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셀이라고 부른다면, 이 셀이 지금 보고 계신 것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바닐라 RNN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이 가운데 있는 셀 부분을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셀, 이 메커니즘 부분을 이러한 구조물로 바꿨을 때, 그때 우리는 RNN을 썼는데요,
RNN 셀 타입은 LSTM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길고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우리들은 그냥 LSTM 썼어요. 너 RNN 썼어? 하면은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너 바닐라 RNN 썼어? 라고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RNN 계열의 모델을 썼어? 즉 RNN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셀 타입이 있을 텐데 무엇이 됐건 간에 어쨌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쓴 거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질문들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RNN 쓰기는 했는데요. 저는 LSTM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LSTM이라는 새로운 RNN 셀 타입은 기존의 바닐라 RNN이 가진 어떤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가 된 것이에요. 그 단점은 어떻게 해서 찾아내게 되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수식에 등장하는 파라미터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끊임없이 고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계점을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LSTM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LSTM에 대한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자, 왼쪽 그림을 바탕으로 오른쪽 수식을 말 그대로 수식과 이 왼쪽 그림이 잘 맞아떨어지는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본문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본문에서 이거를 다 다뤘다가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수식 부분만 따로 떼고 그림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TM이라는 것은 결국 RNN 구조 안에 들어가는 셀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화살표가 있고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화살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T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북적북적해서 HT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장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XT가 들어가서 HT가 만들어지는 바로 이 구간, 이게 제가 아까부터 제가 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역할하고 동일한 걸 하는 거예요. 지금 LSTM도. 단지 그 내부 구조가 매우 다를 뿐이죠. 자,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화살표와 같은 경우에도 T-1번째 스텝에 H가 들어와서 북적북적 해가지고 T번째 H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닐라 RNN과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이 녀석일 것입니다. 바로 이 C라는 녀석, 셀,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C라고 부르는 녀석도 각 스텝마다, T번째 스텝마다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T-1번째 스텝의 셀 스테이트가 들어와서 T번째 스텝의 셀 스테이트로 만들어져서 나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셀 스테이트라는 녀석이 이 LSTM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녀석인데요. 이 RNN이라는 녀석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단점은 이 녀석이 잘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잘 잊어먹어. 그래서 이 기억을 하려고 리커런트한 이 구조 자체가 잘 기억을 해. 이전에 뭐가 들어왔었는지 너가 잘 기억할 수 있잖아. 라고 그런 목적 하에서 이 구조를 만들었던 것인데 그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중요한 정보는 잘 기억을 하되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그럼 좀 잊어버리도록 할 수는 없을까? 라는 그런 모티베이션 하에서 이러한 구조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목적 하에 forget, input, output 등과 같은 이름의 게이트라고 이걸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 구조를 또 수식을 정의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forget 게이트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동작하게 되는 거고 각각의 게이트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수식을 매칭시켜서 보는 것 위주로 지금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forget에서 해당되는 FT부터 보도록 할게요. T번째 해당되는 F라는 것이고 왼쪽 그림에서는 바로 이 화살표 왼쪽에 FT가 그려져 있습니다. 즉 이 화살표로 나오는 값이 FT라는 얘기인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그 과정이 바로 이 수식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FT를 계산할 때 쓰이는 것은 XT와 HT-1인데요. 이 각각을 서로 다른 W 매트릭스와 곱해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보시면 W가 굉장히 많아요. 수식 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 W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름표를 하나씩 붙여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x가 들어왔을 때 그 x를 forget gate f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w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w와 xt를 곱하고 또 ht-1과 whf를 곱하고 해서 나온 결과를 더하고, 그리고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바이어스 텀인데요.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더한 그 결과물을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ft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림에서도 보면은 t-1번째 h가 이렇게 들어오고 xt가 들어왔다가 합쳐지죠. 근데 이 합쳐진다는 것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더하기 했다는 것을 여기선 따로 표시를 하지 않고요. 각각 w, 여기 보이지 않는 w가 있는 거예요. w와 이걸 곱하고 w와 요놈을 곱해서 나온 거를 더했어. 더해서 나온 거를 시그모이드에 넣어서 나온 결과물이 ft다. 그렇게 지금 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ft 말고도 그 아래에 있는 인풋이라든지 아웃풋과 같은 녀석들도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림에서도 보시면 IT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도 거의 똑같죠? 똑같습니다. OT를 만들어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쭉 가가지고 시그모이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수식도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GT라는 녀석도 거의 동일한 모양새이기는 한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 함수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쓰는 녀석이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탄젠트 하이퍼볼릭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서 왜 서로 다른 녀석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본 영상에서는 그 LSTM의 자세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사용을 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바로 이게 이 왼쪽 그림에서는 표기가 안 돼 있으나 탄젠트 하이퍼볼릭 바로 위에 있는 요 짤막한 선 있죠. 바로 여기 부분이 GT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셀 스테이트 CT, T번째 스텝의 셀 스테이트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수식이랑 그림을 잘 보시면 그림상에서는 X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수식에서는 이 동글뱅이 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눈알 모양이라고 할게요. 눈알 심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림과 수식에서의 심볼이 다르게 되면은 좀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이 그림과 수식에서의 심볼이 통일되도록 해주는 것이 좀 더 좋은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럼 어쨌든 여기가 사실 X예요. 이 X가 여기서 표기가 되어 있는 이 눈깔 모양이 바로 이 X가 되겠고, 그래서 CT라는 녀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행되는 작업이 여기 만들어진 FT와 CT-1번째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깔 연산 혹은 X 연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Element Wise Multiplication입니다. Element Wise Multiplication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이 CT-1과 FT가 각각 지금 리얼 넘버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벡터들 간의 엘리멘트들, 각각의 그 요소들끼리끼리 해가지고 곱하는 그런 연산이 되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 결과물과 또 더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연산을 하는 거니까요. 곱해져서 나온 결과물을 또 뭐랑 더해주고 있어요. 그 더해주는 결과물은 IT와 그리고 GT, 아까 보였던 그 GT를 또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한 것을 더해주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IT, GT,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그것을 나중에 더해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CT라고 정의했다. 그림과 이 수식이 얼추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HT와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에 지금 써져 있는데요. HT가 근데 나올 때 보면은 그 CT에서 갈라져서 나와서, 그죠? CT에서 갈라져서 나와서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거친 후에, 그런 후에 앞서 계산해놨던 OT와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하고 나온 결과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T번째 스텝의 H로서 결과물로 남기는 한편 다음번 스텝의 입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또 전달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STM과 바닐라 RNN에 대한 수식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그 테크니컬 레포트에 등장하는 설명과 이 수식은 서로 일관성 있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수식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명확하게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수식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에는 역시나 이런 피규어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